자, 매물대 차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매물대 차트.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어디에 매물이, 어느 대에 매물이 많은가.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을 말하는 거죠. 간단히 생각하자면 사람들이 어느 가격대에 많이 사고 팔았느냐, 그 가격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가 볼 때는 본전이 오려면 팔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HTS 상에서 차트 형태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중에 매물대 차트라는 형식의 차트가 있습니다. 매물대 차트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는 요 뭐라고 해야 베이지색입니까? 이게 뭐 노란색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가격대별로 매매가 이루어진 그 양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랫단에서 물론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겠지. 긴 기간 동안 거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의외로 지금 매물대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대가 여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가 3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0만원. 30만원에 누군가가 굉장히 거래를 많이 했어요. 이런 거래량들을 다 합쳐가지고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대가 여기라고, 이 바닥 말고는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30만원에 어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냐. 이게 뭐 한때는 거의 20만원 초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하는 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겠어요? 이 구간을 다시 오르려면 지금 28만 8천 원인데 다시 30만 원으로 오르는 기간에 뭐가 나와요?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딱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야? 매물대를 통과할 때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거래량이 언제 나왔냐 봤더니 이때 좀 여기서 많이 나왔죠.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형성된 거고, 여기도 거래량이 나왔고, 또 최근에도 여기서도 좀 나왔죠. 그래서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형성된 가격대가 30만원대 전후인데, 이 기간을 너무 길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2015년도부터인데, 과연 이때 산 사람들이 아직도 들고 있느냐? 그건 좀, 2015년 산 사람이 아직도 팔지 않고 매도를 대기하고 있느냐? 그건 조금,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굳이 그렇게 긴 기간으로 안 잡고 단기로 잡는 겁니다. 단기로 이렇게 쭉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조정하시면은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최근에 3년 정도로 맞춰 볼게요. 3년 정도로 쭉 맞추게 되면은 2018년 정도 요 정도만 볼게요. 요 정도로 볼까요? 어떻게 잡느냐에 또 따라 다른데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물대가 좀 달라져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은근히 여기서도 많고, 그지? 그러나 이렇게 잡더라도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바람에 이쪽에 매물대가 존재를 하죠.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 정도로 잡았을 때도 매물대가 많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기라고 봐야겠죠. 중기에도 여기에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기로 잡냐, 장기로 잡냐에 따라서 당연히 매물대 구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주 차트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KMW 제가 작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작전주 형태를 띄고 있죠. 그래서 고점에서의 거래량을 대략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면은 이 고점권에서는 전체 2018년부터 봤을 때 9.5%뿐이 거래가 안 되고 여기서 좀 나와가지고 그나마 형성이 된 건데 이쪽에 많은 매물대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고점은 제가 늘 작전주 얘기할 때 고점에서 거래량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거래량이 이렇게 매물대가 이만큼 돼서 여기가 1등이고 다시요. 매물대가 여기가 거의 한 40%가량 차지하고 오히려 이 아래는 줄어서 한 요 정도뿐이 없고 한 10%요 정도뿐이 없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가가 이 매물대 아래에 형성되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세력 고점에서 만약 뉴스를 듣고 사게 되면 개인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럼 물린 개인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점에서 샀다고 쳐요. 한 89,500, 9만원 근처에서 샀는데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 7만원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그럼 9만원, 7만원이면 상당히 거의 뭐 25% 넘는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발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대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오르더라도 그 사람들이 본전 찾고 매도하려는 그거를 받아낼 거래량이 나와야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요. 자, 셀트리온 월봉을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지금 왜 이렇게 지지부진 거리느냐? 왜냐하면 지난 고점에서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매물대인 거예요. 근데 매물대는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통과할 경우에는
좀 더 어쨌든 매물대는 위에 있으면 안 좋고 밑에 깔면 좋은 거예요. 밑에 깔면은 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지지선이 돼요. 그래서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점에서는 조금 오르려면은 조금 더 매수세가 있거나 아니면 좀 오르기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조금 유용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매물대가 형성돼 있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돈이 그 종목을 향해서 가게 된다면은 뚫겠죠. 뚫고 나면은 굉장히 더 강한 상승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매물대는 뚫기 전에는 뭡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요것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은 강력한 또 지지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매물대는 뚫으면 상당히 좋은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